안녕하십니까? 예, 허현강 TV의 허현강입니다. 예, 오늘은 2026년 1월 15일 제39회 디지털 과학 3부 고대 문명과 초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채널을 잘 기억하셨다가 저와 함께 그 대한민국에 감춰진 그 역사를 하나 좀 찾았으면 합니다. 허영광 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기조로 하여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땅에 고대 문명을 창조한 3만 년과 6만 년 전 궁궐토가 지금 대한민국 땅 속에 묻혀 있습니다. 저는 이 위치를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 땅에는 숨겨진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밝혀지는 날 세계의 역사는 다시 써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3만 년 전, 6만 년 전이나 그러면 뭐 우리 기존 역사에서는 공룡 시대라든지 뭐 신화 시대라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그 시절이 이 문명이 발전해서 이런 궁궐이 있었다는 게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있습니다. 3만 년 전, 6만 년 전 유적지가 대한민국 땅 속에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 때가 되면 발굴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왜 세계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세계 문명을 이끌어가는 중심이 한민족이 되어야 되는지 그 역사를 밝힐 날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거는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 그림은 상상도입니다. 제가 그린 상상도인데 이 대한민국 남한 땅입니다. 남한 땅 산 꼭대기에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바위돌을 밑에서 크레인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산 꼭대기에 올려놓은 바위가 있습니다. 제가 등산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산을 다니질 않습니다. 근데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산에 많이 다니시는데 앞으로 이거를 관심 갖고 보셔서 이거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존에 있던 산의 돌하고 이 바위하고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의 종류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산 꼭대기에 이런 바위가 올려져 있다면 이것은 그 땅에서 올려놓은 것이 되겠죠. 이거하고 다른 돌이 올라와 있을 수가 없죠. 이건 다른 재질의 돌이 이렇게 올려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도 수만 년 전 얘기입니다. 이거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수만 년 전에 이미 대한민국에 고대 문명이 있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대 기술로도 이거 절대 불가능합니다. 지금 수백 미터 산 정상에 이런 큰 바위돌을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게 이 상상이 가십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문명이 고도화됐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 우리 과거 문명 때 이렇게 뛰어난 과학 기술이 있었다는 걸 인식을 하시고 저와 함께 이 바위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야 이런 것이 발견돼야 대한민국의 고대 문명을 밝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찾으려고 궁리를 해봤지만 제가 산을 다니지 않는 이상에 이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수십 년이 지나서 이제 제가 발표하는 겁니다. 이것을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 바위가 찾아지면 대한민국의 역사도 다시 써야 됩니다.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세계에도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무수히 많죠.
우리 그 역사가 쓰여진 그 이후가 아닌 그 이전에 인류 역사 이전에 있던 문명, 초거대 문명의 흔적들이 이렇게 세계 곳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 열도 그 중국 가까운 쪽으로 이 해저에 도시 유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문명이었는데 고대 문명이었다가 이것이 지금 땅속으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거죠. 이러한 도시 유적이 지금도 일본에서 발견되어 있죠. 이러한 것이 바로 고대 문명의 흔적들입니다. 또한 라오스 고대 문명의 흔적 왓푸, 이것이 지금 라오스에 이런 유적지가 있죠. 그리고 세계의 수없는 문명들이 사라져 갔는데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흔적들은 어디로 갔느냐? 그리고 그 사라진 문명의 흔적은 어디 있을까? 지금도 여러 군데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문명의 시대가 다시 밝혀져서 세계 인류는 최첨단의 인간이 살기 좋은 그런 세상으로 바뀔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고대 유적지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발견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대 과학 문명의 흔적들입니다. 이것은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발견된 건전지인데요. 이 고대 문명 때 썼던 건전지예요. 이러한 그 고대 문명 때도 이런 건전지를 썼다는 것이 그 지금 미쳐지지가 않죠. 그러나 이건 사실이고 유물로 발견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그리스 인티키데라에서 발견된 고대 컴퓨터입니다. 이것이 발견이 됐어요. 과거에 컴퓨터가 있었다고 이렇게 의심들을 하죠. 근데 유물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류는 이러한 역사를 밝힘으로써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명들이 앞으로 계속 발견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남아프리카에서 발견된 남아프리카입니다. 그 쇠구슬인데 이것이 2억 8천 년 된 겁니다. 이것을 탄소 측정을 하니까 2억 8천 년 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3만 년 전, 6만 년 전 그 유적지 있었다는 거하고 이거하고 같은 시대죠. 이렇게 고도의 문명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련, 러시아 우랄 산맥 그 빙하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이 발견된 이 볼트 너트 이 쇠 조각들인데 소련 과학자들이 이게 하도 신비해서 요것을 이 너트인데 이것을 그 모르돌 위에 올려놓고 오한마로 위에서 내려 찍어 보니까 이거는 흔적 그냥 그대로 있고 그 바닥에 있는 모르돌하고 오한마가 오히려 찌그러졌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련도 과학이 발전된 나라인데 이 쇠의 성분도 모르겠고 왜 이렇게 단단한 그 원리도 모르겠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런 크레인 같은 거 맹기를 그러면 저렇게 단단한 그 물질이 있어야 이런 걸 만들지 이런 고도의 문명 없이는 이걸 맹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렇게 그 러시아에서 발견된 이런 볼트너트 이런 빙하 속에서 나온 부품들 이런 것이 바로 과거에 고도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는 고대 천문 관측 기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대 천문 관측 기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쇠로 만든 병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그 쇠를 녹여서 이렇게 병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백악기 그 지층에서 발견된 건데 이게 오한마죠. 이게 오한마지 망치라고 그러죠. 망치 오한마 일본 말인데 오한마라고 하죠. 이것이 또 저 퇴적층에 묻혀서 이거 돌이 되는데 이 안에서 이런 쇠망치가 발견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수만 년 전 고대 문명 속에서 이러한 그, 그 기구들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이런 그 과학 기기뿐이 아니라 이게 천문 기계까지 이게 천문 기계 그 시계인데 그 천문을 관측하는 그런 기기거든요. 이런 것이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계 문명을 이끌어온 그런 고대 문명의 흔적들이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무기를 상정을 해서 그 무기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느냐 그 과정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 처음에 원시적일 때는 그 뭐 막대기나 이렇게 돌 집어 던지는 거 이것이 원시 싸움이었었죠. 그다음에 쇠를 다룰 줄 알게 되면서 칼을 맹길어서 서로 칼싸움을 했죠. 그다음에 그 가까이서 싸우기는 위험하니까 그 활을 만들어서 그 활을 쏴서 이렇게 그 전쟁을 하는 그런 무기로 활이 발전이 됐고 그다음에는 이제 신기전 그 화살을 여러 개를 놓고 지금의 그 다연발 미사일 같이 이렇게 신기전을 맹길어서 우리 조상들은 이것을 전쟁에 활용을 했죠. 이렇게 과거지사에는 원시적인 무기가 발전이 됐다면 최근에 들어서 대한민국은 총, 포 뭐 이런 걸 다 맹길죠. 그래서 근대에 들어서 이제 또 총이 발명이 됐고 포도 발견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라서 전차, 탱크 그리고 이제 그 K9 같은 자주포 이런 것들이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이걸 거쳐서 이제 독가스, 그 가스 살포하는 이제 그러한 전쟁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원자탄입니다. 92원소 중에서 제일 무거운 게 원자거든요. 그래서 원자탄이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수소. 그 수소는 제일 가벼운 거거든요. 그 수소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중선자탄. 그 다음에 이제 그 EMP. 이것은 이제 그 우리 지금 컴퓨터 쓰고 인터넷 쓰는 모든 전산망 이런 것들이 이거 한 방만 터지면 다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다 못 쓰게 만들어 버리니까. 이거는 살상용 무기는 아니고 그 인터넷 네트워크를 그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가 되죠. 그 다음에 세균탄을 맹길어서 그 세균탄 하나에 예를 들어서 뭐 대도시 서울이라든지 뭐 북경이 됐든지 러시아가 됐든지 이거 한 방 터뜨리면 다 멸살하는 그러한 이 무서운 무기들이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현재 우리나라 그 방위청에서도 이걸 맹길었는데 레이저탄을 맹길었죠. 그래서 날아가는 비행기도 잡고 이제 그러는 건데 이거는 값싸게 비행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겠죠. 이거 제가 이걸 공부할 땐 1990년도에는 이런 무기들이 그때 당시에 있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전 말씀을 듣고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이온탄 지금 이게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뉴스에는 본 적이 없고 그런데 이온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온탄 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이 한국 땅에 앉아서 미국에 있는 펜타곤이라든지 소련에 있는 그 비밀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총이나 포나 대포나 비행기 이런 거 안 쓰고 이온으로다가 음이온 양이온을 조절을 해서 그냥 파괴시키고 싶은 것만 딱 파괴시키는 그런 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지 안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 배운 바로는 이렇게 이온탄이 나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1980년 90년도에 제가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까지 이 과학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설명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또 초과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40회 방송은 초과학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